상가 이거 하고. 자,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해갖고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겠고, 근데 소공은요? 안 해도 된다? 틀렸죠? 소공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 네. 2명이 도망갔는데? 넘겨 짚는 거야.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느낌이 아까보다 한두 명 빠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지.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죠? 응? 구조, 진동, 설명 의무 사항에 들어갑니다.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해서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응? 이게 자 환경 조건은 확인 설명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면 여기만 있는 거잖아. 환경 조건은. 나머지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하나도 없잖아요. 주거 환경 여기만 있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죠? 이 3번. 4번. 중개사항물에 대해서 금지사항이 설정됐을 때는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요게 맞네. 실제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고 채권 최고액. 4번이 옳은 말. 5번.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네.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기재해줘야지. 등기부에 나오니까. 그쵸? 등기부에 안 나오는 임차권도 뭐 기재하는데 나오는 건 당연히 기재해야 되는 거지. 너무 쉬운 지문이고. 자, 12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1번.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서 기재한다? 조례요, 조례. 시군 조례.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이상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당연한 말. 3번.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적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서 계획이란 말이 오면 개공이 직접 확인해갖고 적어주는 거다. 4번. 환경요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렇습니까?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 확인사항은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자,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주제사항,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피선호시설, 예정금액 등 조세. 이렇게. 요 기본 확인사항이요. 자, 세부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 있어요. 요게 특징이죠. 그래서 요세, 실내, 벽이, 화내요. 한 번 오셨잖아, 지금. 자, 실이 뭐예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예. 그 다음에 내는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중요하죠. 뭐 배수 등등등, 승강기. 자, 벽은 벽토배, 환자는 환경요건. 이게 세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환경요건은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갑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주택 취득할 때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갖고 기재한다. 요걸 나누는 이유는 이쪽은 그냥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해서 기재해 주는 거고 여기는 요구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확인하고 기재해 주는 거니까 요구할 수 있죠. 여기는 요구 못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취득 관련 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하여 기재한다. 기본이니까. 자, 정답 1번이 틀린 거고 3번,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확인 설명해 줄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4번 또는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이니까 3년이죠. 2번 개업 공인인사는 중개상무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했을 때는 그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해요? 기재도 해야 되겠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이렇게 불응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자, 3번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인사가 서명 또는 날이나 돼. 벌써 틀렸지.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든 소공이든 서명 및 날인이니까. 자, 뒤도 당해 중개이란 소속 공인인사가 있을 때는 소속 공인인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또 틀렸죠? 자,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 공인인사 중 한 명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 다 해야 돼. 같이 해야지. 그렇죠. 모두 하는 거죠. 5번 중개가 완성된 뒤에 개업 공인인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다. 아니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하면 개공은 어떤 제재를 받죠? 업무정지지. 확인 설명서를 작성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이런 거 나오면 업무정지. 개공일 때 등록 취소까지는 안 가지. 14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세부가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1번에 나와 있는 벽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승강기도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중에 여기 승강기 나와요. 그 전에 배수도 나오고 그 전에 여기서 뭐 또 있었지 아까? 소방도 있었죠. 그게 다 내 외부입니다. 그렇지만 3번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은 입지 조건 중에 보면 입지 조건은 도, 대, 차, 교, 판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요거네 요거.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입지 조건에 기재한 항목이죠. 그래서 기본이죠.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비상배열 유무, 비상배열 어디 나오죠? 내 외부 여기 나오는 거죠. 비상벨 내 외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가 확인설명서 1번입니까? 확인설명서 2번 양식입니까? 문제가 14번 문제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은 이 소방과 관련해서 비상벨이 나와요. 비주거용. 근데 1번 서식인 주거용일 때는 비상벨 안 나오고 뭐만 나오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나오죠. 어떤 경우에 나온다고요? 확인설명서 1번. 이게 나와요? 주택일 때요? 주거용일 때? 다만 여기서는 이제 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가면 아파트는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확인설명서 2번 서식이다 그러면 확인설명서 2번은 비주거용이죠? 거기는 소방란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비상벨이죠? 상가나 그런 것일 때, 공장이나 그런 것일 때는 뭐요? 비상벨. 주거용만, 요것만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다고요? 세부적으로 적을 때는 아파트 빼고요. 여기는 2번 서식이니까 4번은 비상벨이고 비상벨은 여기 들어가요. 소방. 세부네. 그죠? 5번 가스도 여기 들어가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여기 들어가도 내외부 세부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3번이었고 15번 갑니다. 옳은 것은 자 15번에 보면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인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실제 관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인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거죠 이거. 권리관계는 요 권리관계는 기본 쪽이죠. 요거 못하죠. 등기부에 나오니까 그냥 바로 확인하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요구해왔어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개 구별되는 거.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은 기본 확인 사항인 거 맞고 근데 뭘 가지고 확인하지요?
시군조례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틀렸죠? 시군조례입니다. 3번 예정금액은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자 예정금액 요거잖아 요거. 예정금액은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거짓말이네. 그죠? 기본 쪽이에요. 이거 완전히 족보가 틀립니다. 왼쪽 오른쪽이.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완성된 때입니까? 완성되기 전입니까? 전이라고 하셔야지. 또 틀렸죠? 자, 거래금액을 기재합니까?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합니까? 예정금액. 이 동그라미 3번 이 짧은 지문에 세 군데 틀렸어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 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금액. 자,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사물의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공통기재사항인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어줄 게 하나 또 없죠? 그래서 제외합니다. 틀렸죠?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의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인께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부가세에는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16번 가시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기본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입지 조건은 입관비 기본이죠. 두 번째 실제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세분의 그죠? 예정금액도 예 줘버려라 기본적이죠. 4번에 조세도요. 조세 요것도 기본적이죠. 5번에 비선호시설도 입관비 요것도 뭐예요? 기본이죠. 기본. 정답 2번이고 자 17번입니다. 틀린 것은 요 17번이 뭐냐면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그렇게 하고 나와요. 자 대상 물건 표시란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적는다. 맞죠? 대장 확인해서 적습니다. 대장 요거 대상 물건 표시란은 대장 확인,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그죠? 공법상 규제사항은 주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같은 거. 다만 용적률과 건폐율에 상하는 시군조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렇지만 이제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은 부동산 종합 정보망. 그 다음에 아까 계획들,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자 들어가는 것은 개공의 직접 확인. 그렇죠? 네. 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 지금 3번도 맞죠. 건폐율 상하는 시군조례. 4번이 틀렸죠. 중개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뭘 기준? 실제 거래 가격 아니고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거래 예정 금액. 자, 그 다음에 협의가 없을 때는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5번은 맞습니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인계사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같이 하는 거죠? 1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토지 물어봤어요. 자, 토지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 3번 서식이죠. 요거는 꼭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할 때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이라 그러면 비선호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죠. 비선호시설. 환경요건은 여기만 있고요. 비선호는 여기하고 3번까지. 그 다음에 입지조건 그러면 입지조건도 뭐예요? 요거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빠지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도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빠지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요것은 위에 두 개가 있죠. 근데 토지 없고 건물 있을 때 나올 얘기죠. 내가 뭐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이 뭐요? 벽면 도배 상태. 관이 뭐요?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건물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거기에만 기재. 여기는 아니고. 이 토지는 나대지죠. 지금 요걸 묻고 있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박스를 암기를 하셔야 돼. 비선호 시설은요. 있어요. 있어요. 그쵸? 동그라미고. 환경 요건은 없어요. X. 그 다음에 관리 주체의 뭐 유형 등에 관한 사항, 관리 주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거는요. 없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요거죠. 요거 없어요.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정 요건데 있습니다. 요건 적고요. 여기만 쏙 빠지죠. 사실 요것은. 그다음 마지막 것 또 있어요. 입지 조건도 요거죠. 요거.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세 개죠. 예. 그래서 정답 3번. 자, 19번 한번 골라보십니다. 입지 조건에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간 거 뭐예요? 입지 조건에 안 들어가는 거. 입지 조건 그러면 도, 대, 차, 교, 판. 도, 대, 차, 교, 판. 이거잖아요. 뭐가 안 들어갑니까? 지금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이게. 공원 빠지죠. 공원. 공원도 이제 입지 조건에 들어갈 법해요. 잘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아닙니다.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오히려 주차장이 없을 법한데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차 교판. 자, 20번 문제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틀린 거요. 개혁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혁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기본 확인 사항은 요거잖아요, 지금. 확인한 걸 적습니다. 요 작성 방법 얘기한 거죠, 지금? 맞습니다요.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혁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다. 내진 능력이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요 중에 어디 나와요?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 나오죠?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 쪽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이 대상 물건 표시란 첫 번째 항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아두실 게 있다고 그랬죠? 내진자 들어가는 거하고 위반자 들어가는 거하고 위반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뭐요? 용도. 또 중요한 거 방향. 이런 것들이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중요한 것들인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요거 묻고 있죠? 기본 확실합니다. 예. 자, 3번. 예정 금액은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을 적습니다. 그렇죠. 완성되기 전이죠. 그 다음에 4번.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랬어요. 응? 벽면 도배는 뭐요? 여기 들어가죠? 세부죠? 요구해서 확인한 걸 적는다. 맞죠? 맞죠? 오케이. 마지막 5번은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이게 문제가요. 주거용이에요. 20번 문제가. 위에 보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요거 설치 여부를 기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적어줄 때 세부적으로 아파트는 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방 요것은 개혁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인 거 맞죠? 세부 확인 사항 중에 보면 여기 소방이 들어가고 여기 주택일 때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나오니까 그쵸?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아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이 5번이죠? 네, 보통 긴 게 정답이에요. 우리 큰 놈이 이제 문제를 막 사회 문제 같은 걸 막 이렇게 풀어보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지나가면 저를 꼭 불러 세워가지고 아빠 한번 풀어봐 그러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나 못 풀어. 너가 알아서 해. 특히 막 수학 같은 거 막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이제 정말 1학년 때나 이렇게 좀 덧셈, 뺄셈을 좀 가르쳐 줬지. 지금은 딱 하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묻지 마라.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사회를 물어. 사회는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보니까 정답이 5번이에요. 제가 읽어봐도. 근데 그놈은 그걸 모르고 물어보더라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답 5번을 설명해 주면서 그랬죠. 5번이 지문이 제일 길었어요. 그래서 봐, 지문이 제일 긴 게 답이야. 그랬더니 웃더라고. 걔는 아직 잘 모르잖아. 아직 때가 안 묻었잖아. 좀 있으면 알게 되겠죠? 긴 게 정답이라는 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1번 보시겠습니다. 21번. 21번에 보면 비주거용, 요거 어려운 거예요. 응?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기술을 부리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좀 허술해 보이는데 그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어요. 자, 보실까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응?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주거용에. 자, 기억부만 볼게요. 단독 경보용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단독 경보용은 요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단독 경보용 요것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옳거니 하고 동그라미 치고 가면 안 된다. 왜 그러죠? 이게 지금 확인설명서 2번이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아예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만 딱 볼 때는 우리는 뭘 제일 많이 신경 쓰지? 기본이냐? 세부냐? 이거 막 신경 쓰는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세부지. 동그라미. 그랬다가 틀리다는 얘기야. 자, 니은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이다. 맞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다. 근데 비주거용 같은 경우 어때요? 비주거용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응? 이것도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적습니다. 맞아요. 니은번은. 2번은. 니은번은. 디귿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자, 요거 실제 권리관계는 여기도 요거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죠? 그러니까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맞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냐면 니을번 갑니다. 환경 조건은 세부다. 환경 조건 세부잖아. 단순히 생각하면 니을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그 구조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다 풀었는데 다 맞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비주거용. 여기는 비주거용에 적지 않는 게 있구나. 그게 4번이죠? 오히려 묻는 포인트는 거기가 있어요. 환경 요건은 필요 없잖아. 환경 요건 필요 없잖아요. 비주거용은.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주거용만 하니까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번하고 디귿번이에요.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정답은 3번. 일단은 답을 구하려고 했더니 틀린 게 없다. 막 이렇게 됐다가 문제를 다시 보니까 비주거용. 그것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지금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 민법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법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119페이지 가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요. 24번. 자, 거민제도. 사례 문제입니다. 갑이 을소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갖고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계약서의 거미를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거미 신청할 때는 혹시 등기법 시간에 거민제도 배우셨나요? 배웠죠? 모르겠으면 안 배웠다고 그래요, 보통. 거미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할 수 있고, 부탁받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어. 중개사도 할 수 있고, 법무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2번.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거민 대상이 되더라. 그렇습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거민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계약서나 판결서 등에 받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계약서나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거민 대상이 아니지.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자, 3번요.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위한 가등기에서 가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거민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정답.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의 거민을 받지 않는 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아니지. 그죠? 여기 보면 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이 나와버리면 따로 거민을 받지 않아도 등기가 나지요. 네, 그래서 틀린 거. 5번. 병으로부터 거민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거민을 찍어줄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거민 도장 찍어줄 때 거민기관에서 이게 진짜 이렇게 계약했는지를 따져보고 그게 확인되면 거민 도장을 찍어줍니까? 아니지. 거민 도장을 어떻게 찍어줘요?
그럼 배우실 때 형식적 심사한다 이렇게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필요기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쵸 내용을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따져봐가지고 거미도장 확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이제 주임법으로 갑니다. 25번 문제. 25번에 보시면 이게 지금 묵시적 갱신 개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값과 임차인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임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요권 주임법입니다. 의리 이런 거 나올 때 의리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의리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차인 안 하면 갱신돼 버리는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한 걸로 본다. 언제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까?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자, 두 번째 거. 임차인이 차임 연체가 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기 연체.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2기. 자, 디귿번. 갑이 누구? 임대인. 임대인 갑이 임대차 종료 전까지 기간의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임대인은요, 갱신 거절의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렇게 되죠. 자, 1번.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 임차인 을에 의한 계약 해지 통지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 통지의 효력은 임대인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3개월 있다가 보증금 빼주고 그럴 효력이 발생하죠? 네. 3개월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7번 가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몽땅 골라라. 주임법입니다. 기억방. 27번에 지금 기억반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하고 제3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한 날이랑 주민등록을 한 날이랑 같은 날이야.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로 확 넘어가면 낙찰자 매수인에게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같은 날이면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로 쏙 넘어가잖아. 대항력이 없죠. 후순위가 됩니다. 기억법 맞죠? 니은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요게 유명한 조문이죠. 아까 농지 임대차에도 이런 거 나왔었죠? 네.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도 그래요. 상가도 똑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되더라. 이런 거. 디귿방.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개소리입니까? 강아지 소리? 이 도시의 강아지 소리가. 병원이어서 그렇군요. 자. 리을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지, X.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임차인. 그죠? 우리 그 임차인 한 명은 임차인 그분은 아버님이신데 시골로 올라오셨는데 딸이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녀. 대학원 다니더라고. 근데 또 딸이 이제 또 올라온 거야. 한 명이 더. 그러니까 방이 이제 좀 큰 방을 쓰셔야 돼. 그래서 저희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명 쓰기는 좀 작은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가신다고 한 거야. 한 기간 만료되기 한 10일 전에. 그래서 나가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그걸 붙잡아요. 그래서 사실은 10일 전에 얘기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잖아. 갱신돼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라고. 빨리 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잘 못 구하나 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그 관리하시는 그분은, 그 부동산 사장님은, 아, 누가 지금 방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계약 가능합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한동안, 학기 초에. 아, 이분이 빨리 나가줘야지 빨리 계약할 텐데. 방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방 구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못 구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데 제가 다시 느끼는 거지만 시골 분들은 참 순박하세요. 그러니까 미안하신지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건 나중에 방을 구하면 나갈 때 우리가 세입자를 구하면 자기가 보증금 받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받을게, 우리가.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월세가 원래 15일날 들어오는데 10일날 좀 당겨서 꼭 들어와요, 이제. 미안해서 그런지 어쩐지. 10일날 집어넣어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문자를 막 그 아버님이 전화 통화도 했지만 길게 보내서, 길게 보내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전화 통화하니까. 근데 막 보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제가 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근데 혹시 이제 딸 두 분이 같이 사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럴 것 같아. 그죠? 두 명이 살 방을 구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못 구했다고 막 그랬으니까. 뭐 어쨌든 하나 월세만 들어오면 되니까. 예. 묵식갱신. 예. 그 다음에 또. 자, 28번 할 차례입니까? 예. 틀린 것을 원했습니다.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재계약할 때는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어. 요거 적용되지 않는다. 자,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증서에다가 딱 표시해가지고, 보통 네모난 도장이에요. 찍어서 주죠.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3번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인데 전세권 등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사 가거나 주소 옮기면, 이런 뜻이죠. 이미 취득해놨던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과 우선 면제권은 날아가 버리죠. 다만 전세권 등기 해놓은 거에 따른 대항 요건과 우선 면제권은 그건 여전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여기서 언급을 안 했을 뿐인 겁니다. 이렇게. 4번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동호세 표시 없이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했을 때, 다세대인데 호수 표시 없으면 이거 꽝이죠. 그렇죠? 다세대잖아. 다세대니까 동호수 표시가 정확해야 되잖아. 그 호수 표시가 없으면 이건 꽝이죠.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다 하죠. 다. 응? 무슨 공사, SH공사, 그렇죠? LH공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5번 틀렸죠? 29번. 자, 31번까지 하고 쉴까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편제받는다. 주택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러면 대항요건 갖췄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면제권이 생기죠. 근데 반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 없어도.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틀렸죠?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대구광역시를 물어봤네. 서울도 몰라 죽겠는데. 야, 이게 소액 임차인의 규모까지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시면 안 돼. 이 얘기는 지금 보증금 1억 2천이에요. 서울이라도 소액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서울은 현행법에 따라서는 1억 1천만 원 이하가 소액이고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게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 대구광역시라고 하면 1억 2천이에요. 소액이 절대 아니지. 광역시가 얼마인지 몰라도 소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출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우선 면역권이 없지. 죽어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적 인정된다? X지 X. 3번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전입신고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아까도 위에 나왔던 거네.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등기된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저쪽 경매만 할 때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제. 동그라미 4번. 세입자가 1등이에요. 이 세입자 보증금은 2억이다. 근데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저당권 설정 대출이 들어간 거예요. 세입자가 2년 계약했겠죠. 그런데 2년 다 살았어요. 2년 뒤에 되니까 세입자한테 우리 주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갖다가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5천 올려줘서 2억 5천이 됐어요. 5천 올린 거죠. 세입자가 2년 뒤에 재계약할 때니까 5% 넘게 5천 올리면 얼마예요 이게? 2억에 5천은 25%예요.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재계약하는데 있죠. 재계약할 때는 제한이 없잖아요. 2년 뒤에 재계약할 때는 5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경매 등기. 경매 넘긴 사람이 요 이제 저당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세입자 A, B 은행 세입자 A가 올려준 거고 경매에 넣은 것도 B 이렇게 경매에 넘었어요. 그게? 그럼 을이 낙찰자예요. 그러면 낙찰자 요 을에게 이 세입자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인데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네.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2억만큼만 주장할 수 있지. 2억 여기 지금 올린 금액까지 여기서 주장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을 해치게 돼요. 이 5천 올려준 것까지 이때 올려준 것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만큼은 2억 5천만 원만큼은 이 사람이 줄여서 써야 될 건데 그렇게 되나 보면 이 사람이 배당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적게 받게 되죠. 이 사람 대출이 있는 거 보고 올려줬는데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요 금액에 대해서만 대항력이 주장하다 가능하다. 이 5천이 아니고 얼마요? 2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경매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비일, 비제합니다. 왜냐면 보증 올려주고 계속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월세든 보증금이든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자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전입신고일 얘기하는 거예요. 같으면 이건 저당권자가 이기는데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정일자 먼저 받아놓고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전입신고한 날이 저당권 등기하고 같은 날이라 그러면 은행승이야. 은행승. 그렇죠? 다음 날로 넘어가죠. 전입신고 효력이 5번 틀린 거잖아요. 30번 문제. 갑은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의 주택에 2년간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개혁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게 뭐냐 물어볼까요? 1번 을은 공증인법에 따른 을이 누구죠? 정체 을은 임차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있다 그러면 없다로 내요 그냥. 그죠? 바꿔서 낸 거죠. 반대말로 이 공증사무실에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등기소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 받을 수 있고 면사무소 받을 수 있고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받는 것은 부지기수요. 많이 있고 다만 상가 임대차의 확정일자는 세무서. 그죠? 거기서만. 2번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더라도 적용되죠? 네. 적용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꾼 거지.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대인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누가 해지 통지를 한다고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이.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없자로 이렇게 낸 겁니다. 보이잖아요, 속이.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절치 않다 그랬을 때는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들은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별표해 두시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액할 때는 5%로 제한을 받는 게 맞습니다. 20분의 1. 근데 감액할 때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요, 증액할 때는 5% 제한을 받죠? 역시 감액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다. 올릴 때만 많이 못 올리게 하는 거죠. 세입자 보호하려고. 자, 31번 문제. 틀린 것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은 판결 얻고 나서 경매를 붙여야 돼. 이런 경매가 강제 경매예요. 그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요게 뭐냐면 방을 비워주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은 세입자 입장에서요, 자, 요것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행개시가 경매 신청. 그러니까 방을 빼지 않고도 이 세입자는 경매를 갖다 신청할 수가 있죠.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배당금에서. 맞는 얘기. 2번. 임차권 등기 변경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딱 끝나면 그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혹시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딴 권리자보다 우선해 갖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게 되는 경우죠.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니,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해서 들어가려는 사람은 정보를 갖다가 자기 맘대로 떠들어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건물주 주인이 오케이 해야 떠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그죠? 임차인 아니고 뭐요? 임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값을 임대인 임차인 나왔을 때 그거 잘 바꿉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문 나왔을 때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바꾸잖아요. 지금처럼.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 이거 속기 쉬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으로 바꿔놔야 맞겠죠? 그래야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어요.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승계하게 해야 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상 배우자를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예, 그때는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10억이다 그러면 땡 잡은 거예요? 10억 보증금을 어떻게 하니까? 상속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배우자가 요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법률상 배우자가 저쪽 딴 쪽에서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자식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이 다 받아가는 거야? 법정의 상속인이 다 받아가는 거야? 상속인이 있으면? 여기 사실상 배우자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필요 없어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사실혼이어도. 근데 자, 만약에 같은 집에 여러분들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집에 두 명의 여인이 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있거든. 요 사람은 사실상 배우자. 요거는 법률상 배우자. 이렇게 형님, 동생 그래요. 상상이 힘드시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00% 여기 상속이에요. 같이 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짐 싸서 빨리 나가야 돼. 한 푼도 없어. 근데 따로 살면 공동상속. 상속인이 없으면 이 사람 행복한 거예요? 딱 그림이 나오잖아. 상속 발산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사실상 배우자가 다. 사실상 거기도 상속 받을 사람이야. 상속 받을 사람이 딴 데 살고 있어. 그러면 반반. 이 사람도 지금 같이 살아가지고 남편 도와주고 그랬는데. 근데 같이 살면, 한 집안에 살면 아무 소용 없어. 이거 뻥 차버리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률상 배우자는 어떻게 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
10억이 걸렸어, 지금. 한두 푼, 아니, 돈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 그런 조그마한 그런 건, 그런, 참아야. 민법 시간에 인가 안 배우세요? 아, 쉬겠습니다, 빨리. 네.